집안 참 그 호떡집에 불난 거보다 네. 더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의 그 형님 이번 건으로 해가지고 기소되는 건 다 예상을 했지만은 다 예상했죠. 네. 역시 이재명의 도박이 통한 거예요. 그렇죠. 그 해경군 김씨 이게 네. 기소 중지된 거는 문준용을 다시 이게 사실이냐 네. 거짓말이냐 네. 특혜 취업 네. 이거를 갖고 딱 얘기를 하니까 역시 한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방이에요. 저는 일단 경찰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정말 눈치를 모르고 네. 기사도 어제도 어제 보십시오. 뭐라고 했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톤을 낮췄어요. 어이가 없어요, 저도. 네, 정말 경찰 속된 말로 제가 네.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뭘 찾습니다. 무슨 뭘 찾는데 게다가 그 변호사 네. 이제 제기를 한 변호사 누구죠? 그 이정렬이죠. 네, 네. 이정렬 변호사는 잘 됐어요. 서로도 고발한대. 네,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을 했어요. 검찰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검찰은 무슨 말 하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이게 기소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지 안 해야 된다는 소리, 봐준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한나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전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런 일이 있고 집에서 다 IP 같은 것이 추적이 돼갖고 다 했고 네. 그 직전에도 딱 그 집에서 했다는 게 네. 나왔는데 네. 그럼 하다못해 보좌관들이라도 조사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귀걸이 아빠의 입김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검찰 귀걸이 이야기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이러십니까? 요새 세상이 무서워요. 네. 그때 박정진도 그랬잖아요. 세상이 무섭다고. 이제까지 제일 무서운 정권이라고요. 아 진짜 맞아요. 이 정권처럼 무서운 정권이 없습니다. 이거 한국 사회를 다 공포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렇죠. 공포에. 그런데 제 검찰도 지금 공포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지 않나 싶은데 이 말 참 제가 써봤어요. 네. 개정주를 네. 드러내는 뭐 정확한 증거는 다수 확보했다. 네. 아 그럼 기소해야지. 당연하죠. 네, 그 다음 이야기가 반대로 개정주 아님을 드러내는 정황도 다수 있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검찰이요. 물 먹이려면은 다른 증거가 사람이 썼을 것 같아요. A 검사는 다수 확보했다.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네. 아닌 정황도 다수 윗사람이 쓰지 이거는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 말 들으면요. 네. 검찰은 이제 사실 증거가 없더라도 기소하는 을 많이 합니다. 정치 사건에서는 증거 전혀 누가 아닌 거 기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법원 가서 따지라고. 네. 나는 너가 보니까 죄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법원 가서 따져. 유무죄는 법원이 해주는 거야. 나 아니야. 하는 게 검찰이 통상적으로 정치 사건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서는. 그런데 네. 여기는 아니 정황을 확보했대요. 네. 했는데도 안 한다. 왜? 증거가 또 아닌 증거도 있기 때문에. 나 이런 문장 제가 저 검찰 출입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전 정권,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하면은 보고서에 이름만 올라도 그냥 기소해버려요. 그럼요. 그 다음에 정황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건 정황이 있어요. 그런데 정황상이란만으로도, 심증만으로도 기소를 했던 검찰이, 자, 드러내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소문 처음 봤습니다. 이런 설명. 이거는 거의 뭐 셰익스피어의 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거기에 버금가는 명문입니다. 명문이에요. 네. 우리 검찰 사상 네. 이런 식의 기소와 불기소문이 나온 거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저께 이정렬이가 네. 이정렬 변호사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문준용 입김이 대단했던 거고 네. 또 이 문준용 건은 이 드루킹이 지금 노회찬 의원은 이거는 카시쿠지 건하고 똑같다. 이것도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그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것 네. 같고 이게 기소 중지라는 게 의미심장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들이 그래도 낯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소 중지라고 한 거예요. 저는요. 네. 제가 물론 과잉 해석일지 모릅니다만 또 이 검찰 지도부 하나 딱 걸어놨습니다. 네. 자, 아시겠지만요. 자, 이것을 기소하면은 법원 가가지고 문준용 씨 관련해서 불법 취업이었는지 청탁 그렇죠. 취업이었는지를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가려야 됩니다.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불기소예요. 이제 재밌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경 씨가 아니라 개정주라고 했습니다. 네. 해경공 김 씨랑 개정주에서는 기소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나 검찰의 의지에 따라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딱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막말로 말해서 현 지휘부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좀 약해지건 하면은 조사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이걸 딱 걸어놓은 거예요. 검찰. 나는 살아야 되겠다. 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자, 이러면 현 정권도 눈치 봅니다. 아니, 기소해버리면 되는 거.
대한민국은요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 마음대로 합니다. 아주 이게 무서운 나라예요.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준다는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현 정권도 이제 눈치 볼 수가 그럼요. 있죠. 무섭죠. 덜덜 떠는 사람 그렇죠. 많을 거예요. 네. 어쨌든 이재명은 이제 아내를 이제 구했어요. 본인 말대로 네, 자유케 그랬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자체는 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네. 더불어 할 수 없다. 막 이런 네, 얘기도 네. 막 나오고 네. 뭐 누가 고름이냐 하면서 고름 논쟁도 나오고 있고 네. 아주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럼요. 지금 100만 이제 원만 넘으면 네. 지난번 선거가 사실 그게 굉장히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굉장히 많았죠. 한 건이 네. 아닙니다. 3건입니다. 게다가 이제 직권남용까지. 물론 직권남용 부분은 선거에 직접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무슨 뭐 검사 사칭했다는 거 아니라고 해서 지금 무슨 개발했다는데 뭐 했다고 3건이 걸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 재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를 했을 때는 그 불기소가 잘못되었다면서 네. 고법에다가 재정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김영환 상대였죠. 미래당 후보가 재정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재정 신청했어요.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네, 했다고 했습니까? 했어요. 네. 그 그럼- 사람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이거 조사를 하는 겁니다. 검찰 물론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이재명 씨는 머리는 또 아파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형님 강제 입원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김부선 씨하고 뭐 사귀었다 말았다 막 이것도 사실은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재명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끌다가 네. 마지막에 그 카드를 확 버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100만 원 넘기는 쉽죠. 이 정도 이 정도 사안이면요. 역대 사안이 네. 되면요. 전 뭐 역대 선거법 관련해서 많이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약한 사건도 100만 원을 넘겨서 선고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재명 날아갈 것 같다. 예, 예상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